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한 국회의 그 탄핵 절차 자체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하는 문제 제기를 도태우 변호사가 하고 있습니다. 도태우 변호사 직접 모시고 자세한 말씀 듣겠습니다. 자,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어떤 문제 제기입니까? 네, 우리 그 국회법 130조 1항 2항이 이제 탄핵을 하는데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네, 이 국회법 조항 자체가 상당히 좀 흠결이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이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부터 사실은 문제가 되었는데 네, 헌법재판소가 좀 그 심사 원료를 했다기보다는 조금 안이하게 생각한 부분이 있다고 네. 보입니다. 근데 그 뒤에 이제 학자들도 비판하는데 뭐냐 하면 졸속 탄핵이 남발되는 좀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네, 그게 이제 130조 1항에는 어떠냐 하면은 법사위 조사 같은 것을 의무화하도록 그렇게 좀 해야 되는데 네, 130조 1항에서는 그냥 본회의 보고하고 의결로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아하, 예, 그냥 막 지나갈 수 있는 거죠. 네, 네. 그 다음에 짝을 이번에 이루는 법사위가 제대로 조사도 안 했죠. 그렇죠. 예. 네, 그 심지어는 본회의 때 질의 토론도 없었다는 것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한 번도 실질적인 조사 국회 자신들의 차원에 네, 그리고 그 실질적인 토론 네.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소추 의결로 예,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랑 마찬가지로 또 네. 그렇게 간 거죠. 더구나 탄핵 소추안을 보면 네. 무슨 증거라고 하는 건 하나도 없고 63건의 신문 기사만 딱 첨부했답니다. 예, 판박입니다. 예. 예, 그때도 정말 기사문 네. 가지고 그리고 그 130조 2항은 그럼 이렇게 졸속으로 올라온 안에 대해서 본 회의라도 좀 길게 할 수 있도록 네. 그거를 보장해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그렇게 법사위 조사 없이 올라온 거는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즉 사흘 안에 하도록 강제하고 있어요. 아하. 표결을. 국회법 자체가 그렇게 예, 돼 예, 있다. 예. 그러니까 늘 우리가 보면은 의아할 정도로 올려놓고 막 곧 해야 된다고 난리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게 지나면은 자동 폐기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껏 발의해가지고 올려놓고 자동 폐기되기 싫으니까 막 난리를 하는 거죠. 네. 근데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이렇게 72시간 내에 조항을 둔 거는 아주 법사위 조사도 안 거치고 올라오니까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네. 너무나 급하고 명백한 것이거나 아하. 아니면은 이거 안 되는 택도 아닌 거니까 그냥 기각해버려라. 예, 그런 취지인데 사실은 대통령 탄핵이라면 무조건 충실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만큼 네. 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예, 그런데 그런 부분을 조사도 없고 그다음에 72시간 내에 그렇게 졸속으로 하는 이번에도 이제 그렇게 군사 작전을 방불케 한다고 사람들이 말하듯이 네. 그렇게 해버린 거죠. 그런가 하면 지금 저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탄핵하겠다고 지금 협박을 하고 있는데 네네. 그 지금 뭐 논란이 붙어 있어요. 네. 그 좋다. 탄핵은 너네가 자주인데 권한대행이니까 200명 이상 찬성으로 네. 탄핵하려면 해봐라.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총리니까 네. 뭐 과반 이상이면 된다는 좌파들의 주장이 있습니다. 너무 그 발상 자체가 그 사실 이 대통령 탄핵의 부당함 그리고 그 전의 맥락 오히려 민주당에 의한 네. 국정문란, 국헌문란 수준의 네네. 난맥상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네. 내각의 뭐 법무부 장관 탄핵 그리고 감사원장 탄핵, 네. 뭐 방통위원장 예전부터 그리고 지금 이제 권한대행까지 예, 그 발상 자체가 우선 그 너무나 반헌법적이고요. 국정 안정이나 국가의 보위라는 문제에 대해서 네. 정말 그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리적으로도 아니 대통령 탄핵 사태에서 직무정지 상태에서 권한대행하고 있는 사람을 탄핵하려면 일반 총리를 탄핵하는 표 숫자로 한다는 것은 그건 뭐 어불성설이죠. 지금 이 종북 좌파들이 민주당이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탄핵한다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럼 네. 거부권은 대통령만 할 수 있는 거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한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탄핵한다고 했으면 대통령 탄핵에 준해서 200명을 모아야지. 네. 아니 이런 것도 무슨 해설이 필요한지 모르겠는데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저는 뭐 한덕수 대행이 이런데 흔들릴 사람이 아니다. 네. 뭐 제가 그건 확실하게 좀 믿습니다. 특히 그 헌법재판관 임명 부분과 관련해서 네. 이게
소추기관인 자기들이 네. 사실 막 해버린 거죠. 음. 지금 그 헌법재판관만이라도 선출해 놓고 임명 절차를 거친 다음에라도 탄핵을 했으면 네. 지금 같은 완전히 법리상 어긋나는 문제가 덜 생길 텐데 네. 지금은 완전히 어긋납니다. 뭐 소추기관 자기가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거죠. 재판하는 그 결정하는 선출을 그럼 소추기관이 하고 검사가 판사도 하는. 그러니까 검사가 판사 임명해서 선출은, 네, 그런 식이 됩니다. 음. 누가 공정하다고 보고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럼. 네. 그래요. 조금 전에 그 정광훈 목사와의 대담에서도 여러 차례 목사님이 강조하고 가셨는데 진짜 실제 내란 세력은 저 종북주사파 더불어민주당 아니냐, 이재명 세력 아니냐 이런 주장 아닙니까? 네네. 네. 그러니까 지금 그 민주당이 특히 뭐 수많은 무리스러운 걸 했지만 그 딱 핵심적으로 우선 그 중국과 관련된 안보 문제. 예, 이게 미국도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고 네. 그런 부분에서 안보 예산을 다 굉장히 위태롭게 폭거를 저질렀거든요. 네. 그 부분은 일반적인 의회가 하는 예산 삭감과는 다른 차원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그 국제사회와의 공조 아래에서 지금 국제사회가 뭐 제3차 대전 어쩌고 굉장히 혼란스럽고 위기 국면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 안보를 총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이 특히 당부도 하고 이런 부분 좀 잘 처리해 달라고 한 거를 골라서 폭격하듯이 다 그냥 폭거를 저질러 버렸거든요. 이것은 일반적인 예산 삭감 차원이 아니고 그야말로 그것이 국헌 문란이고 예, 그런 부분이 정말 반헌법적인 거죠. 네. 여기 댓글창에 우리 고3 아들이 엄마가 맨날 우니까 광화문 같이 가자고 하네요. 착한 아들입니다. 예, 내일 저희 고성구 TV도 광화문으로 갑니다. 1시부터 지난 토요일 날 100만 이상이 모였는데 그때보다 딱 2배 이상 모여서 국민혁명을 일으키자. 네. 예, 국민이 헌법 위에 있다. 네. 유일하게 헌법 위에 있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다. 네. 예, 이런 취지의 저항권, 혁명권 말씀까지 하고 가셨는데, 네, 도태우 변호사, 지금 이제 이 탄핵과 관련된 국회 절차 자체가 형편없이 네. 그 졸속으로 이루어졌고, 또 법적인 미비점들이 곳곳에서 드러났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정말 황당한 근거 없는 이 사악한 협박들이 계속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그 언론과 종북주사파들은 대통령을 내란죄로 몰아서 어떻게든 이 내란죄로 형사처벌하면서 탄핵까지 밀어붙이려고 하는 이 의도를 노골적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쭉 정리를 해 주셨는데 이제 그걸 저지할 책무가 우리 자유파 국민들한테 네. 두 어깨에 달려 있습니다. 대통령도 끝까지 싸우겠다고 하는 결연한 의지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예,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과 우리 내일 광화문에 모일 자유파 국민들에게 도태우 변호사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신다면요. 네, 굉장히 지금 중요한 국면이라고 생각되고요. 저들은 그 소위 내란몰이로 몰아가고 있지만 사실 일어난 일을 보면은 우리 국가와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비상조치가 일어났던 것이죠. 네, 그래서 그 흔들림 없이 이러한 우리 지금 국가 체제가 얼마나 위기에 있는지 더욱 그 만천하에 드러난 사태를 가지고 우리 자유민주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마지막 보루인 국민들께서 각자 자리에서 저도 마찬가지고 온 힘을 다해서 이 사태를 우리 현명하고 힘있게 잘 극복해 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예, 도태우 변호사와의 긴급 대담이었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